오늘은 자산을 어느 정도 쌓아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셔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투자전략 브랜드입니다. 비등록 계좌, 그러니까 TFSA나 RRSP가 아닌 일반 투자 계좌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 조용히 불어나고 있는 미실현 이익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고 있지만 언젠가 팔면 반드시 세금이 붙는 그 이익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언제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평생 내야 할 세금이 수만 달러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건 특별한 절세 상품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는 편법도 아닙니다. 캐나다 세법 안에 오래전부터 그대로 존재해온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걸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캐피탈 게인 하베스팅은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낮은 해를 골라서 이미 오른 투자 자산을 의도적으로 매도해 이익을 실현시키고 곧바로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해서 취득 원가를 새로 높여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만 달러에 매수한 주식이나 ETF가 지금 10만 달러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5만 달러의 미실현 이익이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이익에 붙어있는 세금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은 해에 팔면 높은 세율로, 소득이 낮은 해에 팔면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매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이 낮은 해를 기다렸다가 이익을 실현시키고 세금을 최소화한 다음 바로 다음 날 같은 자산을 다시 매수해서 취득 원가를 10만 달러로 리셋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매도할 때는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자산을 매도할 때 세금 타이밍을 따로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 혹은 시장이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매도하시죠. 올해 제 세율 구간이 어디에 있고 지금 이익을 실현시키는 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를 적절한 시점에 던지는 것만으로도 은퇴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달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캐피탈 게인은 절반만 과세됩니다. 5만 달러의 이익을 실현시켜도 과세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은 절반인 2만 5천 달러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4년 연방예산에서 이 인클루전 레이트를 66.67%로 올리는 안이 발표됐다가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결국 2025년 3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도 인클루전 레이트는 그대로 50%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100%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기본인적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 연방 기본인적 공제는 16,452달러로서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만약 그 해의 유일한 소득이 캐피탈 게인의 과세 대상분, 즉 절반뿐이라면 이론적으로 약 32,900달러 정도의 캐피탈 게인까지는 연방세 기준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조기 은퇴를 하셨거나 CPP와 OAS 수령을 늦추기로 하신 분들 또는 사업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몇 년 동안 평소보다 훨씬 낮은 과세소득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구간이야말로 평생 중 가장 낮은 세율로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이며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곧 써야 할 세금 감면 여력을 그대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우님은 63세이고 은퇴 초기 단계에 계십니다. CPP와 OAS는 70세까지 수령을 미루기로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7년 정도는 TFSA 인출과 소액의 배당소득 정도가 주된 소득원입니다. 비등록 계좌에는 10년 전 15만 달러에 매수한 투자 자산이 지금 30만 달러가 되어 있어 15만 달러의 미실현 이익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아무 계획 없이 이 자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70대 후반 CPP와 OAS 그리고 리프 인출이 본격화되어 과세 소득이 연 8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시점에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현되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 대략 30% 안팎의 한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처럼 소득이 낮은 시기에 매년 나눠서 소액씩 이익을 실현시키고 곧바로 재매수하는 방식을 6년에서 7년에 걸쳐 반복한다면 같은 15만 달러의 이익을 훨씬 낮은 평균세율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은퇴 기간 전체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아낀 세금은 다시 투자되어 복리로 불어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개인의 소득구조, 거주주,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개인별로 따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 과세 소득을 먼저 파악합니다. CPP, OAS, 리프 인출, 배당 및 이자 소득을 모두 더하고 기본 인적 공제를 뺀 값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비등록 계좌에서 미실현 이익이 큰 자산을 확인합니다. 매수가, 즉 취득원가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익 폭이 큰 종목부터 우선순위를 둡니다. 셋째, 이번 해에 세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익의 절반만 과세되므로 여력이 3만 달러라면 실제로는 최대 6만 달러의 캐피탈 게인까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로 매도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재매수합니다. 여섯째, 소득이 낮은 해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장 자주 하는 첫 번째 실수는 한 해에 너무 많이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세율 구간을 넘기거나 OAS 클로백을 유발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주 세금을 관과하는 것입니다. 연방 기준으로는 세금이 없어 보여도 BC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각 주의 기본 공제와 세율 구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OAS 수령이 시작된 이후에 무리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OAS 클로백 기준선은 순소득 95,323달러이며 이 선을 넘는 소득 1달러당 약 15센트의 OAS가 환수됩니다. 캐피탈 게인 하베스팅은 가능하다면 OAS 수령 전 소득이 낮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 발생 중인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빼먹는 것입니다. 배당의 그로스업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절세 여력이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체 은퇴 및 투자 계획과 따로 노는 것입니다. 캐피탈 게인 하베스팅은 RRSP 인출 전략, CPP와 OAS 수령 시기, TFSA 활용과 함께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율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캐피탈 게인 하베스팅은 화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 파느냐라는 질문 하나를 계획적으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소득 구간에 계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의 미실현 이익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전략이 맞는 타이밍과 규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실행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 전략을 여러분의 전체 자산과 은퇴 계획 안에 어떻게 조율할지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투자 전략 브랜든이었습니다.